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4개의 수소 원자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든다. 그때 수소 원자는 양성자, 질량으로 따지면 양성자가 4개인 물질이고, 이 헬륨은 핵의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인 물질인데, 이때 양성자가 약간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질량의 손실,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전체 질량이 약간 감소하면서 이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방출된다?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이게 초기 별에서 강한 빛과 열을 낸다. 이 강한 빛과 열을 낼 때 빛과 열을 바깥으로 내려는 이 별의 압력과, 그쵸? 별이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별의 압력과 또 별이 높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축시키려는 별의 중력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별의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면서 이 별의 크기가 일정 유지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유지되는 별의 청년기, 별로 따지면 바로 별의 청년기, 아주 젊은 시절의 이 별을 우리는 별의 메인 시절, 그래서 주 계열을 이루고 있는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 계열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태양 있죠? 태양계에서 이 태양도 현재 주 계열성이고, 이 태양 안에서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별이 이제 진화할 때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수십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별도 크기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핵융합이 진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핵융합 과정이 멈추면 이제 별도 생명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약간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 태양과 질량이 거의 유사한 태양과 유사한 별이 있고, 또는 태양보다 질량이 거의 10배 이상인 그런 별들이 있을 때, 이 별들이 바로 주 계열성을 거쳐서, 일단 말로 설명해 볼게요. 주 계열성이라고 하는 청년기가 되고, 이 청년기는 똑같이 청년기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진화한다. 별이 진화한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주계열성에서 보통 적색 거성을 거쳐요. 적색 거성이라는 거는 클 거자에 큰 별이라는 얘기고요. 원래보다 큰 별이 된다. 적색이라는 거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이 주계열성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쫙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의 온도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우리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만 있었잖아. 별 주변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핵융합 반응이 막 증가하면 온도가요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야. 약 1억 켈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약 1000만 켈빈이면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1000만 켈빈을 넘은 1억 켈빈 정도의 온도가 되면 이제는 이게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이제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탄소와 산소까지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탄소와 산소까지 쭉 만들어지면은 내부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적색 거성이 되고, 이 적색 거성이 이제 별로 원소를 폭발하면서 원소가 이제 내부로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원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성운이 되거나 아니면 별이 사라지는 마지막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매우 작아지면서 이제 별이 저무는 그런 작은 백색 외성이 된다. 성운이나 외성으로 해서 생을 마감한다.
이거는 태양과 유사한 별들,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 앞으로 태양은 이 주계열성, 현재는 주계열성이지만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가 약 한 30억 년, 약 50억 년 정도 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의 질량이 되는 그 거대한 별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대한 별들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똑같이 이런 주계열성의 단계를 거쳐서 이번에는 얘는 초거성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적색 거성보다도 더 큰 초거성의 단계를 거쳐요. 이건 뭐냐면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요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이 내부에 뭐까지 생기냐면 결국에는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소와 헬륨을 거쳐서 탄소와 산소를 거쳐서 이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철까지 만들어지는,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별의 생애가 초거성이 된다. 그러면서 핵융합이 이제 중단이 되고, 네, 이것이 급격히 이제 이 중력이 엄청 커지니까 급격히 수축하면서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하는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초신성이 되면서 매우 수축합니다. 이 수축한 상태에서 초신성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질량은 매우 큰데 이 부피가 매우 작아지면서 내부로 중력이 엄청 커지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블랙홀의 과정이나 또는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로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태양과 유사한 별은 주 계열성을 거쳐서 적색거성, 그다음에 성운과 백색외성으로 마감을 하고, 태양보다 10배나 무거운 10배 이상의 무거운 별들은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그다음에 블랙홀과 중성자별로서 이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라는 게 그 특징이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태양과 같은 녀석들은 온도가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탄소와 산소까지 가서 멈춘다는 거고, 요 초거성은 탄소, 산소들을 거쳐서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초신성을 거쳐서 이렇게 블랙홀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의 요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과 유사한 별 또는 태양의 10배 질량이 나가는 별들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